네, 교과서 52쪽, 53쪽에 있는 화산 지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올려놨던 이 화산 지형의 디딤 영상이 조금 음성과 화면의 싱크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새로 한번 녹음을 하고 만들어 보게 되었습니다. 네, 화산 지형입니다. 오른쪽에 지금 화산이 폭발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저런 화산 폭발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안 되겠는데, 최근에 와서 백두산이나 울릉도에 화산이 활동하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들이 나오고 있어서 조금 불안함을 이렇게 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화산 지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자, 화산 지형을 공부할 때 우선 이 마그마가 지표로 나오면서 용암이 되거든요. 그 어떤 용암이 나오냐에 따라서 화산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먼저 화산의 형태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종 모양의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가요. 자, 오른쪽에 지금 보면 또 아래쪽에 방패가 있죠. 이 방패를 엎어놓은 모양처럼 완만한 순상화산이 있습니다. 이 순자가 방패 순자거든요. 자, 근데 종상화산을 이루는 용암은 주로 조면암질 용암과 안산암질 용암이고요. 순상화산을 이루는 용암은 바로 현모암질 용암입니다. 자, 이 종상화산이 되는, 이 경사가 급하게 되는 이유는 이 조면암과 안산암이 점성이 어떻습니까? 강하고요. 유동성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분출해서 이것들이 쌓이게 되면서 아주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을 이루게 되죠. 하지만 현무암질 용암은 거의 이제 물처럼 흘러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성이 어떠냐면 아주 약하고요. 유동성은 매우 큰 용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사가 아주 완만한 화산을 이루게 되는데요. 이 순상화산과 종상화산이 또 때로는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복합화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제주도의 삼방산은 경사가 매우 급하죠. 대표적인 종상화산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조면암과 안산암은 지금 오른쪽에 보는 사진처럼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흔하지 않는 암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제주도에 가서도 이 암석을 발견한다면 현무암과는 다르네? 그러면 조면암인가? 안산암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보면 굉장히 완만한 화산체를 가지고 있죠.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순상화산을 이루고 있는 완만한 화산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이렇게 다공질의 현무암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다공질은 배수가 어때요? 아주 잘 되는 그런 특징을 또한 지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그 화산들을 하나하나 살펴갈게요. 자, 위에서부터 우리 백두산의 천지인데요. 이 천지는 칼데라호라고 합니다. 칼데라호. 이 칼데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칼데라는 화산이 먼저 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번과 같이 화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마그마들이 이제 나가게 되고 이 화산체에 많은 균열이 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약해진 화산이 함몰을 하게 되는 거죠. 함몰하게 되면서 이렇게 넓게 내려앉게 되는 거죠. 이 내려앉는 요 지형을 우리가 함몰한 지형을 칼데라라 하고요. 거기에 여기처럼 물이 채워지면 칼데라호 이렇게 우리가 부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한라산입니다. 자, 한라산은 이 윗 정상부는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을 이루고요. 이 주변은 아주 완만한 순상화산을 이루는 이 복합화산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제주도에 있는 이 백록담이죠. 한라산 정상부에 있는 이 백록담은 칼데라가 아니고요. 마그마과 가스가 분출한 화구호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있는 천지와 좀 비교를 해서 공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주도의 아주 특이한 그 화산 지형이 바로 기생화산이라는 건데요. 지금 여기 보이듯이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와 있는 이런 화산 형태를 우리가 기생화산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이것을 오름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보고 있는 화산이 바로 용눈이 오름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보이는데요. 이 오름의 형태는 좀 모양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렇게 약간 움푹 들어가 있는 이런 모양이 있는 것도 있고요.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완만한 땅 위에 이렇게 화산 쇄설물들이 쌓여 있는 또는 가스가 분출한 이런 오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형도에도 보면요. 이렇게 주변은 초지나 또는 밭으로 이용하고 있고 등고선이 별로 보이지 않는 아주 완만한 순상화산, 거의 용암대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완만한 곳에 이렇게 오름들이 군데군데 이렇게 형성되어 있지요. 자, 이런 것을 보면은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화산의 형태를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적인 지형, 바로 이 용암동굴이 되겠습니다. 자, 용암동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요. 어떤 동굴과 비교해 주냐면 석회동굴과 비교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석회동굴은 굉장히 복잡한 이 종류석, 석순, 석주라고 하는 이런 형태들이 되게 이 석회암이 용식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특이한 모습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용암이 지나간 그 자리가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용암동굴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게 되면은 용암이 흘러나오게 되고 이 바깥쪽 면부터 굳어지게 되겠죠. 식으면서. 하지만 그 내부는 오히려 공기와 차단되게 되면서 뜨거운 열을 유지할 수 있어서 이 마그마 용암이 계속 흘러나가게 되고 그 흘러나간 부분들이 남게 되어서 이 자리가 바로 용암동굴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대표적인 또 제주도에서 볼 수 있는 지형 중에 하나가 바로 주상절리가 되겠습니다. 용암이 이 바다와 같이 이 급격하게 이 용암을 식힐 수 있는 물질들과 만나게 되면은 육각형이나 오각형 같은 이 수직에 금이 가면서 이 전리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아주 독특한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걸 우리가 주상절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사진이라든가 이거 되게 많이 봤죠, 그쵸? 제주도라든가 용암이 물과 만나는 이런 곳에서 많이 이런 주상절리를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은 관찰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자, 이거를 우리가 건천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이게 하천인 거죠. 하천이 있는데 여기 지금 물이 있어요, 없어요? 물이 없죠, 그쵸? 말라있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비가 오게 되면은 이 하천 자리로 다시 물이 흐르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느냐? 바로 기반암이 무슨 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무암은 다공질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잘 흡수되죠. 그래서 지금 이 밑으로 비가 많이 와도 이 밑으로 전부 다 스며들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그 물들이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는 제주도의 특징적인 이유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제주도이지만 이 산 중턱에서는 오히려 물을 구하기가 부족한 형태가 됩니다. 다 스며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옆에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제주도 여인네들은 물을 길러와서 생활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동이를 지고 다니는 이런 풍습들이, 생활 모습들이 자리 잡게 되었죠. 자, 그리고 스며들었던 물들이 지금 제주도의 취락을 보면 전부 다 어디에 존재합니까? 이 가장자리 쪽으로 존재하거든요. 이 가장자리에 바로 용천이 있었습니다. 물이 샘으로 솟아올랐다는 거죠. 자, 그 용천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용천이에요. 자, 이 용천 자리에 이 취락들이 입지하면서 그곳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비를 갖춰 놓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빨래를 하거나 이 용수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생활을 했던 거죠. 자, 이번에는 울릉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울릉도는 굉장히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체입니다. 자, 그런데 울릉도에서 자연 평지가 요 위에 있는 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나리분지입니다. 자, 나리분지는 어떠한 지형적 특징을 가지냐면요. 칼데라 분지예요. 우리 앞쪽에 칼데라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죠. 화산이 함몰되어 만들어진 지형입니다. 자, 나리분지의 지형도인데요. 이 나리분지 정상부인 이 우리 울릉도의 정상부에 있는 이 나리분지를 보게 되면 이 등보선의 간격이 넓고 아주 평평하지요. 바로 이제 여기서 주로 밭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근데 그 옆에 보게 되면 알봉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어요. 이 알봉은 칼데라라고 하는 이 원래 울릉도가 형성되는 이 화산체 속에서 한 번 더 분출해서 만들어지는 이중화산체입니다. 중앙에 한 번 더 있는 중앙화구구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울릉도 다시 지형도를 한번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형도로 한번 관찰을 해볼게요. 이 가운데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칼데라 분지가 되겠고요. 그 안에 알을 품고 있듯이 봉우리를 하나 더 품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중 화산이라고 했죠. 바로 나리분지의 모습 사진으로 한번 관찰해 보세요. 자, 또 한 번 이렇게 또 선생님이 지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변 경사가 굉장히 급하죠. 자, 무슨 화산체예요? 종상화산체입니다. 자, 우리 나리분지의 지질학적인 단면도를 보면요. 조면암, 안산암 전부 다 뭡니까? 종상화산을 이루는 물질들이죠. 그리고 그 안에 나리분지가 이렇게 있는데 다시 그 안에서 이렇게 알봉이 한 번 더 분출되어서 이중화산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나리분지, 칼데라 분지고요. 알봉, 바로 중앙화구구, 바로 이중화산을 이루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번에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암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암대지가 바로 이 윗부분인데요. 여기 지금 흐르고 있는 강이 한탄강이고요. 그 옆에 이렇게 수직으로 절벽이 이렇게 서 있어요. 높이가 높게는 뭐 20-30m까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주상절리가 있다. 바로 용암 지형이 있는 거죠. 자, 용암이 흘러나와서 이 부분들을 완전히 발라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주변에는 화강암질이나 이 편마암질로 이루어져 있는 원래 지형이 있고요. 그 위에 용암이 분출되면서 이 지역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든 용암대지입니다. 자, 한탄강은 어디 있냐면요. 우리 강원도 철원에 있습니다. 자, 용암대지가 형성될 때 그 분출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열화분출이라고 해요. 열화분출은 이렇게 땅이 갈라진 틈이 있으면요. 폭발로 인해서 산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용암이 솟아올라서 스며 나와서 이것들이 흘러내리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땅을 울퉁불퉁한 땅을 메꿔 나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용암대지고요. 바로 열화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시험 문제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선생님이 또 이렇게 갖고 왔는데요. 한탄강이 있습니다. 자, 그 한탄강 있고 옆에 이게 뭐가 있다고요? 주상절리가 있다 그랬죠. 주상절리.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주상절리가 있으면 여기에 현무암이 있다는 뜻인데요. 현무암은 배수가 잘 돼서 논농사 하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이 한탄강의 용암대지 위에서는 논농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우선 이 주변의 한탄강은 항상 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건천이 아니에요. 왜? 이 주변의 기반암이 바로 화강암이나 이 편마암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스며들지 않죠. 이 물을 위로 올릴 수만 있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요. 또 주변 산지에서 내려오는 하천에서 이 퇴적물들이 또 이 위를 또 덮게 되면서 완전히 이 현무암질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는 제주도와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논농사를 오히려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암대지 있고요. 주상절리 있고요. 자, 여기 또 우리가 단면도를 볼게요. 화강암이 원래 있었고 그 화강암 위에 뭐가 올라옵니까? 바로 현무암이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관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면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원래 화강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열화 분출에 의해서 현무암질 용암이 덮게 되고 평평하게 발라버리는 거죠. 네, 이런 식입니다. 지형도 다시 한번 볼게요. 논농사로 이용되고 있죠. 바로 이 부분이 용암대지고요. 옆에 무슨 강이 보입니까? 한탄강이 보이고요. 근데 그 한탄강 옆에 이런 표시들이 있죠. 이 표시들이 바로 뭐냐면 주상절리를 나타내는 표시들이고요. 주변의 산지는 편마암이나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형도 또 한번 관찰할게요. 논농사가 이루어져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뭐예요? 용암대지입니다. 한탄강이 있죠. 이 한탄강이 바로 용암대지 위를 흐르는 그 사이를 흐르는 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지형, 화산 지형을 한번 보겠습니다. 백두산의 천지, 자, 우리 어떤 지형이라고 했나요? 칼데라 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에 우리 용암대지 보입니다. 한탄강, 바로 열화 분출에 의해서 현무암질 용암이 원래 화강암이나 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던 그 위를 이렇게 덮어버리면서 만들어내는 지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 특징적인 게 뭐였어요? 오름이 있었죠. 그리고 건천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화산 지형들을 이 지도와 함께 위치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다 설명했으니까 요것들을 다시 한번 화면을 정지시켜 놓고 꼼꼼하게 보고 넘어가면 좋겠어요. 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형도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1번. 자, 여기가 1번입니다. 우리 한탄강 주변에서 이렇게 래프팅하는 모습인데, 자, 여기가 바로 무슨 암으로 되어 있다고요?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주상절리가 이곳에 발달합니다. 그렇죠? 자, 2번 우리 울릉도는 무슨 화산체라 그랬어요? 종상화산체라고 그랬죠? 굉장히 경사가 어떻습니까? 급하죠? 자, 3번입니다. 여기 우리 수월봉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화산 이제 퇴적층이 이렇게 보이죠. 그렇죠? 응해암층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삼방산이 보이는데 여기는 또 경사가 급한 종상화산체를 또 보이고 있지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여러 화산 지형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관광 자원으로 이용하기도 하고요. 거기 또 농업으로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화산 지형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